안녕하세요, 민주이대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만약 오늘 보여드릴 조직에 이현주가 들어가 있다? 퇴출 사유고요. 이현주가 지금까지 움직인 명분이 이 문건에 들어가 있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거였다? 이 역시 퇴출 사유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신 나간 듯한 자료들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정청래 제거 문건이 작성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에서 직접 이 문건을 입수해서 처음 알렸고, 작성 시기는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문건이었다는 걸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이 문건이 민주당 내에서 배포됐고 이걸 본 의원들도 다수라는 것까지 다뤄드렸었습니다. 당시 문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오늘 새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문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문건이 만들어지게 된 전제는 뭐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죠. 이건 최근 민주당 지지율 추이만 봐도 잘못된 전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틀린 전제의 원인을 뭘로 취급한다? 정청래에 대한 비호감성, 그리고 당과 정부의 메시지가 불일치한다는 게 원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2월쯤부터 친명 vs 친청 구도가 재래식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을 가장 큰 영향으로 규정하고, 이 원인은 또 뭐라고 한다? 젠더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인식, 대화와 소통 부족, 그러면서 뒤따라왔던 게 대북 평화 이슈, 과몰입에 대한 냉소감,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 대북 평화 관련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찾아보니 과거 국힘이 펼쳤던 논리였던 건 물론이고 이현주가 했던 말들하고도 일치하고 이현주의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도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중도층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중도층이 원하는 것과 정청래의 언행이 충돌하는 게 문제라고 하고,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친문 부활이라는 망상도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원인은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전면에 등장하면 20대 여성과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규정하고요. 아예 이준석하고도 비교해뒀죠. 정청래는 친문이고 김어준과 딴지 계열을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뒀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40% 초반대에 정체되어 있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역량의 원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그리고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반감, 그래서 결국 2030 전 계층에서 민주당 지지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바로 문조털레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이 상태에서 새로 나온 문건 내용들을 보면 소름 돋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도 좀 놀랐던 게, 최근에 이현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린 영상 있잖아요. 여기서 강조했던 게 1인 1표제에 반대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도 이현주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합당을 비롯한 민주당 분열 국면 중심에 항상 이현주가 있었다는 걸 짚어드렸고요. 중요한 건 이 당시 나왔던 이현주의 분열 메시지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실제 여론과 다른 게 다수 확인됐다는 것도 짚어드렸습니다. 이건 새롭게 나온 문건을 보기 전에 만든 영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과 새롭게 나온 문건들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자, 실제로 문건 내용을 보면요, 2016 지방선거 정청래 노, 이재명 예스, 이렇게 쓰여있죠. 이것만 봐도 문건 작성자들이 원하는 바는 뭐라고 추론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그 원인은 정청래고,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니 그걸 기회 삼아 차기 당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로 보이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030과 중도층이 정청래 대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 써둔 겁니다. 그러면서 2030 세대의 정치 가치는 공정, 투명,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이 2030 세대가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인식한다고도 써놨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16.81%로 1인 1표제를 추진한다. 그 결과 막무가내식이고 유튜브 정치를 하고 논점도 항상 이탈한다. 사실 이건 인과관계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이죠. 1인 1표제만큼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고, 이걸 현재 경선 과정에서 모든 당원들이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인식이 막무가내식이다, 유튜브 정치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이 권리당원 투표 16.81%를 가지고 1인 1표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써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말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이현주입니다. 이현주가 한창 1인 1표제를 인민민주주의라면서 반대할 때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 권리당원의 16.81%에 그쳤다.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운다 해도 16.8%에 불과한
24만 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 1인 1표제는 실제로 친명과 친청 구도로 재래식 언론 사이에서 소비됐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정청래는 팬덤과 계파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이건 재래식 언론들이 이현주와 구도를 만들 때 항상 쓰는 프레임이죠. 김어준의 기댄 팬덤 정치라고 말하는 건 너무 흔하고 이현주를 친명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반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유시민 작가나 최민희 의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파라는 게 없던 사람이고요. 유시민 작가는 아예 확실하게 계파를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하게 말한 것 같아도 지금 이 흐름들을 보면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다음으로 또 등장하는 게 2030과 중도층입니다. 그러면서 이 2030과 중도층을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고 나오냐, 이재명 대통령 중심 전략으로 외연 확장과 확실한 지방선거 압승 카드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소 충격적이게도 이 역시 이현주가 한 발언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방금 보신 내용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 층이 결국 중도층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층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중도층이라는 점이 있고요. 중도 실용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있는 거고요. 노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연령대로 봤을 때, 세대로 봤을 때 좀 젊은 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양당을 이렇게 봤을 때 젊은 층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나요? 어떤 특정 당에 대한 충성도가 좀 약하기도 하고 중도층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뭡니까? 마지막 싸움의 결론은 그 층을 잡는 당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분은 그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는 얘기인가요? 그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말고 그 사람들을 버리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만 하고 절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말을 듣지 말자는 건가요? 저는 왜 그동안 그러면 그런 중도층이나 젊은 층의 지지를 우리가 못 받았는가를 반성해야 되지. 그거는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표가 필요할 때 이용만 해먹고 그 사람들이 왜 지지를 갖다가 굳건하게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중도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중도 실용이 왜 필요한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달라졌어요. 그런 뭐 옛날 같은 솔직히 뭐 죄송한 얘기인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그 수많은 얘기들 우리 또래 또 제 또래도 좀 아닌 것 같고 한 50대도 아니고 한 60대 이상의 그 나이 또래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20, 30대들한테 큰 관심사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관심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의 굉장히 진정성 없고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그러면 집권은 하고 싶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굳건하게 얻을 수 있는 자신은 없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코아 지지층만 데리고 가면 되고 코아 지지층을 설득해서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자신은 없고 그러면서도 권력은 다 먹고 싶고 중도층 지지까지 다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정권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문건 내용과 이현주가 연결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악마화하는 게 문건의 취지인데 그 중심에 있는 것도 이현주고요. 대북평화 이슈, 과몰입에 대해 비판했던 것도 이현주고요. 1인 1표제를 당원투표 참여율을 가지고 시비 걸었던 것도 이현주입니다. 여기에 2030과 중도층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친명을 외치면서 이걸 이재명으로 엮고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문건은 민주당에서 작성된 게 맞긴 한 거냐?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채널에서 문제의 텔레그램 방도 공개를 했습니다. 신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된 텔레그램 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고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방에서 이 문건을 주고받은 사람들만 공개하면 사실상 이 조직적인 움직임은 실체가 모두 드러난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에선 이 영역은 기자들의 취재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이 이걸 공개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봉지욱 기자 같은 사람들의 활약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인데요. 이 문건을 올리면서 이런 메시지도 남겼다고 합니다. 정청래 문재인 효과, 수도권 선거의 악영향 예상된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정청래, 문재인, 이낙연,
반명연대 이런 것도 써뒀습니다. 만약 이현주가 이 방에도 들어가 있다면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방에는 없고 해당 문건에 있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 분열을 만들었고 분열 과정에서 냈던 메시지도 계획 실행 차원에서 낸 거다? 이 또한 해당 행위입니다. 여기서 해당 행위라는 건 뭐다? 당의 이익이나 공식 노선에 정면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뜻하고요. 민주당 당원에도 보면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대표가 직권조사 명령도 내릴 수 있고 해당 행위가 발견되면 징계 청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해당 행위 전력이 있는 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부적합 사유로 보고 배제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설마 이 문건을 주고받는 단톡방에 미략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그 국무위원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일단 지금 특징을 보면 결국 민주진영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과거에는 국힘과 조중동 쪽이었지만 지금은 내부에서 내부를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분열을 만들고 그 분열로 나눠진 파이를 자신들이 먹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김어준 공장장이 이야기한 국공합작인 겁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김어준 공장장이 중앙일보 기사를 두고 민영사 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본인이 잘못 해석해 놓고 비판받는다는 이유로 김어준 같은 권력을 비판하면 그 즉시 구구가 된다부터 시작해서 김어준이 무조건 옳다, 나를 쳐 죽이려 한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김어준 공장장은 이미 작년 10월에 이런 작업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고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때 말한 게 지금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 10월에 했던 발언 잠깐 듣고 올까요? 대선 후에 그들이 네. 저를 상대로 작업을 칠 걸 알고 있었어요. 전 그게 다가온다 이번에. 저는 일반적인 취재 대상이 될 짓은 전혀 안 하거든요. 정치인하고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관 출신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카톡, 통신, 계좌, 동선,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죠. 그 사찰을 전방위로 해야 돼요. 그걸 소재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선수들이 그 분야에 있거든요. 저도 압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기자한테 줘야 돼요. 대선 직후부터 저는 그 작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정을 파고. 역시 들어오더군요. 잡았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제 명의의 법인이 몇 개 있는데 법인들끼리 거래가 있다? 횡령 배임의 소지를 따져라. 그리고 차명 계좌를 찾아라.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웃겨서 진짜. 국세청 조사국을 고용해서 제 개인 계좌를 다 털어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가 어디서 나요?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기자는. 기관 출신이 붙었어요. 둘이 직접 만나기도 하더군요. 김어준 공장장을 공격하는 쪽 그리고 여전히 중앙일보 기사의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스피커들은 이걸 김어준 공장장의 음모론으로 몰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10월에 말했던 내부거래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공격 그리고 여론조사 꽃을 향한 공격이 6개월이 지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했던 발언도 다시 들어볼까요? 이 기사가 그렇게 문제인가? 이 기사는 의도가 악의적이긴 하나 내용은 그냥 빌드업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가기 위한. 예를 들어서 내부 거래 언급되거든요. 명랑사회가 단지 얼마 지급했고 여론조사 꽃이 얼마 임대료 납부했다. 꽃의 임대료는 건물 매입하기 전에 건물주에게 우리가 납부하던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된 아무 문제 없는 금액인데 왜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 굳이? 관계세 간의 불법, 불량, 내부 거래가 있고 자금 세탁을 한다라고 나중에 뒤집어 씌울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저는 알고 있죠. 아주 자세히.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를 텐데. 왜냐하면 이건 저의 전문 영역이거든요. 작년 후반기에도 한 보수 매체가 우리 사무실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몇 달 동안 공사 치려고 하다가 제가 파놓은 함정이 딱 걸렸어요. 저는 항상 함정을 쳐놓거든요, 여러 군데. 그때 이제 사찰 자료,
불법이죠 물론. 그거 콜라보 해주던 그 이 분야의 선수들이 그 매체 모 기업에 가서 난리 쳐가지고 예, 접은 일도 있었는데 그게 가장 최근인데 이번에 네. 작업도 이 사찰 자료지 이거는 자기들이 얻어낼 수 없는 자료니까 그런 불법 자료로 밑그림을 그렸던데 보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에서 받은 후원금을 다른 법인으로 보낸 뒤 해외 가로치고 파리에 보내서 자금 세탁을 하는 이런 여론조사 꽃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작업을 치고 싶어 하는데 완전 개소리죠. 개소리예요. 어쨌든 이 시나리오에 선수들 냄새가 진하게 나는구나. 흥미로운 건 그 실행 기자들이 이게 흥미로운 대목인데 연합군이에요. 그것도 국공합작인데 이건 싶은 소속 다른 기자들 4명이던데 꿍짝꿍짝. 뭐 첫 기사 내놓고 자기들끼리 막 피드백 좋다고 조화들 하던데. 더 흥미로운 건 그들과 연결된 사람인데 앞으로 기사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미리 공지하는 겁니다. 이래서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만 보면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있어도 그간 실제로 있었던 일들과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현실에서 맞아떨어진다면 이건 중앙일보가 인용한 교수 말만 가지고 신년 사업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는 걸 평론을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안다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여론조사 꽃에 대한 공격도 실제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댓글 다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론조사 꽃에 대한 비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준호가 잡초에 비유했던 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 이후 어떤 댓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댓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중앙일보 기사가 빌드업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과 김어준 공장장의 민영사 조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문해력이 없는 거고요. 이해할 의지와 능력조차 없는 거라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올려들었던 STI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회사의 여론조사가 실제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 사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파악하셨다면 지금 이 흐름들이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셨을 겁니다. 참고로 제 영상 왜곡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면 마음대로 갖다 쓰셔도 되니까요. 인용하셔도 되고 쇼츠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건들을 용기 있게 공개해주신 유튜브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정청래 제거 문건, 조국혁신당 합당 문건만큼만 떠들어 봐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